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토지 구입한 다음에 지목 변경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입부터 지목 변경에 대해서 순서, 절차가 궁금하다. 간추려가지고 쭉 한번 얘기를 해주면 네. 일단 매수 의뢰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매수 의뢰를 한 다음에 토지가 정해지면 토지 분석, 그 다음 대출, 세무상담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를 의뢰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받겠지. 그럼 인허가가 완료되면은 이제 공사를 할 거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해가지고 지목 변경을 하는 걸로 전체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돼. 요게 전체적인 순서라고 보면 돼. 네. 그러면 매수 의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매수 의뢰라는 거는 매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내가 자금 얼만큼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땅을 구입할지가 제일 중요하겠지. 네. 상업용, 주거용, 뭐 투자용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땅을 틀리니까. 그리고 위치, 어느 위치에 어떤 땅을 어떠한 목적으로 땅을 구입할지가 정해지면 그 정해진 목적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게 가장 빨리 정확하게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게 방법이야. 네. 매수 의뢰를 할 때 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 공매, 뭐 마을이장님이라든지 LH, 도시공사, 은행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매수 의뢰를 하면 돼. 근데 마을 이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마을 이장님한테는 왜요? 마을 이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매매라든 이 토지라든지 네. 내 동네 마을 이장님이니까 이장님이 이제 물건이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토지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쵸.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거 좀 잘하죠. 토지 나온 것도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뭐 땅 위치 이런 것들도 잘 아시니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을 이장님한테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분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의뢰도 많아.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좀 팁? 아닌 팁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모르는 정보를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게 뚫린다는 거는 공인중개사분들보다 마을 이장님이 더 빨리 하시는 경우도 나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거 진짜 꿀팁인데.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네. 의외로 좋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 적극 추천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석. 네. 토지가 정해지면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이제 네.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뭐 인허가 검토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상업용으로 땅을 구입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가 하면 도로 현황도로가 4m라든지 6m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추레라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나오거든. 추레라는 게 뭔지 알아? 그 큰 대형 트렁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트레일. 그치. 뭐 4m 도로면은 네. 그 트레일러가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야. 네. 코너가 이렇게 꺾이는 것도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내 목적 사업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거를 지은 용도에 따라 이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도로폭, 경사도, 뭐 배수로 이런 거 다 틀려지거든. 토목공사 비용도 미리 산출을 할 수 있는 거를 토지 분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토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의뢰 다음에 토지 분석하게 되겠지. 그럼 대표님 토지 분석 같은 경우는 저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토지 분석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해주고,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그런 거 공부 조금만 해봐도 기본적인 토지 분석은 다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나한테 물어보잖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또 무료로 그런 거 토지 분석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또 질문해주면. 네, 무료니까. 네, 그렇죠. 무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출 상담, 그 다음에 세무 상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는 개인적으로. 네. 토지 분석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취득세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어떠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작은 계획을 세우거든. 토지 분석하고 대출 세무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좀 팁이라고 생각해 나는. 미리 좀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대출 뭐 이런 거는 대출 상담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세무적인 상담은 세무사한테?
그렇지. 네. 대출 상담도 꼭 은행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나는 그런 거 여러 군데에다가 좀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걸 적극 추천해. 더욱 좋은 조건이고요. 그렇지. 요즘은 아무리 주거래 은행이다 하더라도 이율이 다 틀리니까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알아보면은 많이 알아볼수록 많이 그리고 이율을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항상 언제든지 비교 분석을 하는 거 좋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취등세는 어떤 사람은 100이고 어떤 사람은 90이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 네. 근데 이 절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구입할 당시부터 나는 세무사랑 좀 상담을 해서 비용을 낮추는 걸 적극 추천을 하지. 네. 그게 세 번째 정도라고 보면 돼. 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토지 배수해서 토지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때 이게 팁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경계 측량하는 게 좋아. 잔금 치르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하면 내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네. 그게 건물이 넘어왔다라든지 아니면 내 땅을 누군가가 침범해서 사용하면 이게 잔금 치르고 나중에 확인을 하면은 어렵잖아. 이게 네. 또 공방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싸워야 될 것도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토지 구입할 때 이제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좋지. 이게 팁이다. 경계 측량하는 게 좋아. 그럼 측량 신청은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각 관공서 있잖아. 시청이나 군청.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비용이라든지 뭐 신청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그 이름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인터넷 치면 나와. 이제 거기에다가 전화해도 되고 네. 인터넷에 알아봐가지고 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는요? 벌써 네 번째가 끝났어?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토목하고 건축하고 설계 의뢰를 하는 네. 게 좋겠지. 뭐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일단 땅 평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몇 평으로 하고 몇 층으로 할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목설계나 건축설계 사무실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비교 견적도 받고 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각 설계 사무실에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저것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아, 그치. 발품을 많이 팔아야 저렴하게 좀 더 나은 조건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 네. 토목 설계를 의뢰를 했으니까 선정을 했으면 뭐 2층으로 할지 3층으로 할지 정해서 그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돼. 그럼 토목하고 건축하고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면 토목하고 이제 건축공사를 하게 되겠지. 네. 그럼 여덟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고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도 똑같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 또 비교 견적하고 공사업체들 이렇게 여러 군데 좀 알아봐가지고 좀 끝까지 책임 시공까지 잘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이제 공사한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준공 검사를 맡게 돼. 공사가 잘 돼 있다는 판단하에 준공 검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돼. 네. 그 다음에 준공 검사가 끝나고 열 번째가 이제 지목 변경이 되는 절차지. 그럼 요게 이제 총 10개 정도의 순서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전체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치. 토지 매수 의뢰하고 뭐 매입하고 토지 분석은 일단 제외하고 네. 이제 인허가 받고 설계 의뢰하고 공사 요 전체적인 기간은 대략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네. 세분하게 얘기하면 토목 인허가 받고 토목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는 한 30일,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한 3개월 정도 걸려. 그럼 그게 한 4개월, 그 다음에 허가 받는데 한 3개월이니까 정확하게 다 합쳐서 한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돼. 근데 공사하는 기간은 언제든지 또 우천이라는 게 있잖아.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뭐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공사 기간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여유 있게 항상 좀 생각해서 인허가라든지 공사는 항상 좀 여유를 두고 움직이고 여유를 두고 생각해 줘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알겠습니다. 근데 본부장, 네. 그 내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네.
토목설계, 건축설계 비교 견적해야 되지, 대출 서비스 비교 견적해야 되지, 세무사한테도 또 물어봐서 또 하나하나 다 알아보러 다녀야 되지. 그다음에 공사도 또 여기저기 또 비교 분석 하라 그랬는데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강의도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보를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도 그런 것 쪽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본부장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주택 지을 때 굉장히 힘들으셨다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에 피해 방지 위해서 지금 이런 동영상을 찍자고 한 걸로 시작한 거니까 네. 그거랑은 좀 틀리고 하여튼 그런 거 좀 많이 좀 홍보해가지고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를 선택하면 좋은 점은? 방금 얘기했듯이 추가 비용 없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해드릴 거고 우리는 부동산 매니지먼트잖아. 네. 구입부터 지목 변경까지 전속 매니저가 붙어서 네. 그 절차를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주는 거지. 또 이 업체 저 업체 뭐 그렇지. 제가 머리 아프게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게 또 포인트지. 전속 매니저도 붙는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홍보 영상이 되잖아. 홍보하셔야죠. 그렇지. 네. 요즘은 대놓고 하는 시대니까. 네, 홍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아까 세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류. 네, 세금 종류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취득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네. 요거는 지금 오늘은 그 구입부터 해가지고 준공, 지목 변경에 대한 절차까지 했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찍는 걸로 하자. 지금 어차피 바로 회의 또 넘어가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수로 하고 다음에 동영상 찍을 때 유튜브 찍을 때 그걸로 그럼 다음 편은 다음 유튜브는 세금 종류? 그렇지. 알겠습니다. 납부하는 시기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회의 가자. 네. 그렇게 가면은 되는 건가? 네.